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새빨간 거짓말이 연일 들통나며 개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 중 대형 참사범죄를 여당이 가장 먼저 제외하자고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반하장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대형 참사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범죄 중 대형 참사를 먼저 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이라니 민주당은 이제 가짜뉴스의 몸통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수사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희대의 꼼수 탈당까지 동원해 위법적으로 검수완박을 감행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남영희의 가짜뉴스 유포도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정화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 전 민생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김정화 전 위원이 남영희를 겨냥해서 설마 이 비극적 슬픔을 호재로 생각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정화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물고 뜯기 맥락도 다른 잡스러운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남영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차량 행렬을 찍은 영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남영희가 전날 공유한 동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영상 속의 장면은 지난 5월 방한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량 행렬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영희가 공유한 영상을 보면 서울 시내 도로에서 다수의 경호 차량이 대열을 이루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매일 이렇게 다닌다. 본인 몸뚱아리 지키려고 매일 경찰병력 700명을 운집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영희는 이 글과 영상을 공유한 뒤에 관제 애도는 폭거다.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남영희는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하는 추태를 일삼았는데 저는 제 페이스북에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올린 네티즌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그 영상이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네티즌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될 일이다. 부디 좌표 찍기 지시가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작 자신이 공유한 네티즌의 프로필 사진과 아이디를 가리지 않아서 오히려 남영희 자신이 좌표를 찍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남영희의 추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와대 행정관 허위 경력, 이태원 사고 망언, 대통령 허위 영상 유포, 민주당의 적폐덩어리, 남영희 삼진 아웃이라고 후려갈겼습니다. 이어서 남영희는 제명하고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남영희는 이태원 참사 원인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고 인천시 선관위는 남영희가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 근무 경력이 183일임에도 불구하고 593일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영희가 겁대가리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의구현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려 깊은 미담이 뒤늦게 알려지며 우리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시 주요 경호 차량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이동한 것이 알려진 겁니다. 여권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긴급 상황 점검 회의 등 사고 대응을 위해서 대통령실로 갈 때 구급차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경호 차량 대부분을
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공식, 비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경호처와 경찰 차량이 경호작전에 투입이 되며 이동 과정에서 일부 신호나 교통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통제를 할 경우 구급차 등 사고 대응 차량의 이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주요 동선은 이태원과 직접 겹치지는 않지만 반포대교 북단에서 녹사평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 흐름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구급차 이동로 확보가 가장 시급했던 만큼 이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평소 한강을 건널 때 이용하던 대교가 아닌 다른 루트로 돌아서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29일 밤 11시 1분에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에 11시 21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11시 54분 부상자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신속 가동과 응급의료팀 파견, 인근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실시를 추가 지시했고 30일 새벽 0시 42분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속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면서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0시 42분에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앰뷸런스 이동로 확보 지시는 23분 전 경찰청장이 했던 뒷북 지시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사고 당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앰뷸런스가 제때 도착하고 빠져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점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지시부터 일관되게 신속한 구급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모든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신속한 구급에 집중하도록 동일한 지시를 수차례 반복한 것이 정말 비판받을 일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지시를 적시해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려 깊은 결정으로 사태 수습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인간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